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린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린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귀신이 어딨어 에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제가 볼 때는 그린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런 게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계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떨리신가 봐요. 정말 많이 떨려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진짜 별거 네. 없거든요, 이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목소리 당당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와주셨는데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안 믿으셨어요, 그린님? 그냥 귀신 자체를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절대 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들이 환상 같은 걸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신 쪽의 문제 때문에 보이는 증상.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지내오다가 어떤 한 특별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덕분에 좀 신기한 경험들도 하면서 이제 아예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를 좀 믿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살면서 이제 그런 친구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일단은 이게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많이 등장할 친구 이름을 선이라고 지칭하려고 하거든요. 선이? 선이. 네. 오케이, 선이. 네. 저랑 이런 일들을 겪은 그 선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면서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사전에 사연 제보하기 전에 대화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너무 10년 전이니까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야기가 조금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예. 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먼저 이 친구 선이를 소개하자면 처음 선이를 만났을 때 그냥 조용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되게 살집도 있고 통통하다. 장난기도 많고 친구들이랑 장난을 그냥 평범한 장난 아니라 되게 좀 개그맨처럼 개그우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유트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아무래도 처음 같은 반을 되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게 있는데 친해지면 가정사나 속 얘기를 털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친해질 때 저는 뭐 가정사나 이런 얘기 하다가 친해졌는데 걔가 뜬금없이 그냥 정말 뭐 서론 같은 거 얘기도 안 하고 나 귀신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보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냥 거기서 제가 무슨 귀신을 봐 이렇게 부정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저희 반 친구들도 몇 명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 애들도 착하고 또 그때 저는 반장이었어가지고 약간 뭔가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돋아주면서 그런 걸 경청하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귀신을 본다니까 그래 하면서 뭐 어떻게 보냐 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람처럼 본대요. 그러니까 그냥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핸드폰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사륜안이랄까 이게 시야가 좀 있잖아요. 고개를 숙여도. 사륜안? 네. 만화경? 시야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사람 형체가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사람들 다 알다시피 이게 지나가는 그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초록불로 바뀐 줄 알고 길을 건넜는데 하마터면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빨간불이어서 자기도 놀랬던 거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사람처럼 슥슥슥슥 하니까 좀 사건 사고도 좀 있었고 겪는 일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접이라는 것도 막 당한다고 하고 근데 이 귀접을 저는 이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자는데 터치하고 좀 되게 힘들게 괴롭히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기접도 기접이지만 그냥 엄청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장난치는 친구라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몰랐는데 얘 그때 당시 신내림 같은 거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은 좀 많이 사는데 좀 힘들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안 받는다고? 너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다칠 것 같은데? 하는데 걔는 아니야 난 안 받아라는 약간 뚝심이 있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갑자기 뜬금없이 너 이거 조심해. 뭐 오늘은 일찍 가.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좀 무섭게 겁을 주고 하긴 했었거든요. 선이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걔가 그런 얘기들을 들은 상태고 귀신을 본다는 걸 안 상태에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 사건의 본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 아파트가 크게 지역을 얘기하자면 인천이고요.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의 평수는 제가 살면서 제일 넓은 집이었거든요. 한 40평대인데 되게 큰 걸로 기억하고 이게 큰 이유가 그냥 집 이게 아니라 복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복도가 좀 사람 한두 명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좁은 폭인 복도인데 구조가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방, 오른쪽에 화장실, 좀 네. 앞으로 더 걸어가면 왼쪽에 뭐 작은 방, 오른쪽에는 거실,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안방, 또 다른 반대편은 다른 방, 이렇게 구조가 복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복도라고 해서 해가 쨍쨍하게 잘 들어오는 복도가 아니었고 아무래도 복도 기준으로 좌우측에 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집 전체가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는 절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집이 또 이상했던 게 앞으로 거실을 봤을 때는 어따 해가 쨍쨍하고만 하면서 보지만 집을 보면은 그냥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했어요. 예. 그게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릴 때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좀 희한한 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닥도 엄마가 거기 집을 청소하는 거 되게 싫었던 게 아무리 닦고 스팀으로 닦고 해도 바닥이 맨발로 돌아다니면 맨날 까맸어요. 좀 그냥 집 자체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 사이가 너무 동독하시고 부부끼리 캠핑이나 이런 여행을 자주 가시곤 했어요. 그래서 집을 자주 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동생이랑 저랑 단둘이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 나가지고 그러면 친구들 불러서 놀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 불러야겠다 해서 그 선이란 친구 포함해서 7명 정도 저희 집에 초대를 했거든요. 많이 초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애들은 그냥 재밌겠다 하고 현관을 딱 같이 들어오고 저는 마지막에 문을 닫아주고 애들 이제 방 구경 시켜주려고 뒤쪽에 있었고 선이는 제 뒤에 있었거든요. 제 앞은 없었어요. 제 바로 뒤가 선이었고 그렇게 약간 기찻길처럼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들어와 우리 집이야 하고 들어가 했는데 근데 현관이 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관에 딱 서서 애들 신발 벗고 하는데 선이가 갑자기 흠칫 놀라는 거예요. 정전기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흠칫 놀라더니 깜짝아 이제 제 몸을 잡고 놀래니까 저도 같이 진동이 느껴지니까 깜짝아 왜 그래? 이랬더니 뭐 어디 한쪽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봤다 뭔가. 그래서 뭐야 얘 뭐지? 저는 그냥 애써 무시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좌측에 바로 진열장 약간 수납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수납장 위에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거기를 또 갑자기 보더니 쭉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 또 복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과자랑 막 치킨이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이랑 거실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그날따라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거실 화장실을 무슨 전세 낸 것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이가 화장실을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우리가 뭐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닌데 화장실을 같이 가자니까 아유 그래 알았다 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안방 화장실을 가기 전에 안방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안방 건너편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방을 어머니가 창고 방식으로 쓰는 방이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뭐라 그러지? 머리를 이렇게 휘 넘기듯이 팍 이렇게 넘기더니 이러더니 빨리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선아 제발 그러지 마. 나 들어갈래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방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안방이 있으면 그 드레스룸이 저희가 작게 있어요. 근데 드레스룸을 들어가면은 안방 화장실인데
그 드레스룸은 꼭 지나가야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근데 이게 통로가 좁다 보니까 한 명씩 앞으로 걸어가는데 선이는 제 뒤에 있고 저는 화장실 안내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기찻길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귀를 잡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거 소리 안 들려? 어떡해 막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이 소리 안 들려? 미쳤나봐. 넌 안 들려? 너무 힘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빨리 들어가 해서 안방으로 화장실을 민 다음에 안방 화장실 문 닫고 빨리 싸. 이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없는 것도 생기겠다고. 그렇게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선이가 미안 알았어 하더니 볼일을 봐요. 저는 옆에 서 있고 그러다가 볼일 다 받겠거니 해서 선이가 변기에 일어나서 세면대에서 걔는 손을 닦고 저는 변기 쪽이 문이었어가지고 변기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선이가 나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얘 무서워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줄 알고 알았어 하고 그냥 문 손잡이 잡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저희가 오는 드레스룸 그 앞에 화장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화장대에 엄마가 쓰는 그냥 기초 화장품, 로션, 스킨 이런 걸 올려놨는데 그 화장품 떨어지는 소리, 와르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뭐지? 이거 무슨 소릴까? 그냥 벙 쪘는데 선이가 한참을 있다가 이제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나갔는데 화장품 떨어질 줄 알고 저는 이미 아예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화장품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이면서 나가는데 아무것도 바닥에 없길래 바닥까지는 안 떨어졌겠거니 하고 또 그 화장대 테이블을 보니까 그냥 떨어진 애들이 없어. 그냥 아주 깔끔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들은 건가? 너도 들었지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안방에서 빨리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애들이 장난친 걸 수도 있어서 야 니네 장난쳤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뭔 장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얘네들 또 연기 하나 보다 싶어서 야 나 다 들었다고 화장품 넘어진 소리 들리고 선이가 뭐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전 안 들었지만 네. 선이가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하는데 니네 막 그런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안 무서워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얼른 더 먹자고 해서 막 치킨 먹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애들이 몰카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잤어요. 애들 다 거실에서 다 뻗어서 자고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돼서 눈을 뜨니까 애들은 이따 가야겠다고 다 집을 나가는데 선이도 갈 줄 알고 넌 안 가? 이랬더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깊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조금은 대강 느낌은 오는데 예. 알겠어 그럼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니 여기선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집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집에 나갔는데 나가서 저는 아파트마다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 앞에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문까지 계속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앞만 계속 가면서 정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멀리 간다. 오. 네, 그래서 왜 정문까지 갈까? 저는 그냥 뒷공문이 따라다녀가지고 갔는데 정문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길 앉더니 이제 얘기할게 하면서 그때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버스 정류장 가끔 이제 출근길에 보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 보면 조금 많이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아직도 소름 끼치고 지금부터 선이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뭔가 이해를 하실 텐데 예. 선이가 처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집안을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애가 처음에 현관 들어오자마자 흠칫하면서 놀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본 게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문을 열고 제 뒷공문을 따라가지고 현관 신발장 앞에 서서 애들 막 신발 벗고 하는데 발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게 발이 뭐 양말 신고 뭐 이런 발이 아니라 그냥 맨발이더래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좀 한겨울이었는데 애들이 맨발을 신고 왔을 일도 없고 거기서 양말을 벗고 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발에 시선이 가니까 발부터 다리부터 허리까지 해가지고 시선을 하나씩 천천히 올리는데 이게 고개를 완전히 들어보니까 머리가 완전 산발된 여자가 신발장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때 흠칫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봤으면은 이게 걔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귀신은 자기를 인지한 거를 귀신도 인지를 한대요. 그럼요. 근데 자기를 인식하는 걸 아는데도 절대 선이 1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미동도 없이 서 있대요. 그래서 선이가 아니야 괜찮아 했던 것도 다행히 얘는 진짜 해코지하거나 그런 귀신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안심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선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혹시 너 잘 때마다 현관 센서등 자주 깜빡거리진 않아? 라고 하길래
맞아.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아빠가 자기 전에 싸돌이 댕기지 말라고 니 때문에 뭐 현관 센서 등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프다 막 이런 잔소리도 많이 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이가 그 여자 때문에 아무래도 센서 등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코지하거나 그런 애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무섭긴 해도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믿어가지고 그냥 대꾸만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납장 인형들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그 수납장에 펭귄 인형 2개가 있었거든요. 핑크색 펭귄 인형, 파란색 펭귄 인형 있었는데 그 핑크색 펭귄 인형이랑 파란색 펭귄 인형 어디서 주워왔냐, 바로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안 된다고, 동생 거라서 절대 못 버린다 하면서, 안 그래도 걔가 인형 때문에 며칠 칭얼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펭귄 인형이 동생이 어디서 사실 주워왔어요, 그 인형을. 아, 진짜 주웠네? 네, 진심으로 주워왔는데 그 인형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디 자기가 원하는 고정해놓는 뭐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때. 근데 자기가 거기다가 두고 다른 데 더 놓고서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엄마랑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펭귄 인형 한쪽에다 두면은 거기다 두면 되지 왜 자꾸 다른 곳에 갖다 놓냐고, 청소할 때도 꼭 보면은 엄마 저기다 갖다 놨어야지 다른 데다 자꾸 갖다 놓는다고 막 그렇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엄마는 청소하면서 그 물건 그 자리에 두고 걔 방이 워낙 더러워서 잘 청소를 안 해주셔요. 근데 자꾸 인형 왔다 갔다 어디다가 갖다 두냐라고 말을 하길래 엄마랑 저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기가 찼어요. 지가 네. 관리 똑바로 안 해놓고 우리한테 뭐라 한다. 근데 선이가 그 펭귄 인형에 꼬마 귀신이 붙어있다고. 걔가 뭐 하도 막 뛰어다녀가지고 그때 그날 물 먹고 친구들이랑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복도 걔가 훅훅 뛰어다니길래 가끔 막 깜짝깜짝 놀라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좀 장난기가 많으니까 아마 그 인형이 제자리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바로 듣자마자 맞아가 아니라 좀 생각하다가 동생이 했던 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동생이 말 그대로 펭귄 인형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다리에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선이가 그거 꼬마 귀신 붙어 있는 거니까 당장 갖다 버리라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매치가 되면서 조금 무서워지는 거죠. 그리고 걔가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근데 그건 솔직히 인형 폐기하면 될 일이야. 근데 거실 건너편에 있던 짐들은 최대한 빨리 폐기하고 어머니한테 남이 입던 옷들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방 건너편에 방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 그 방을 어머니께서 창고방으로 쓰시는데, 그 창고방에 저희 엄마 구제 옷을 잠깐 파는 일을 하셨어요. 부업식으로.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 구제 옷을 그 창고방에다가 보관하시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방을 쓰셨는데, 그 창고방 건너편이 안방이다 보니까 아빠가 누워서 자려고 누워있으면 TV를 보면은 TV 바로 옆에가 문이어서 그 창고방이 보여요, 시야가. 근데 아빠가 자꾸 헛것 보인다고 엄마한테 창고방 문 닫으라고, 당신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게 휙휙 보이니까 창고방 좀 닫아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보면은 보통 방 문 열어두면은 고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옷걸이식으로 방문에 걸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말려두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아빠가 헛것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억울한 게 헛것을 봤는데도 헛것을 봤다고 엄마가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거, 창고방을 닫아뒀는데 자꾸 안 닫아둔다고 엄마한테 뭐라 하니까 그때 조금 살짝 아빠가 화가 난 상황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문은 이제 닫았는데도? 네, 닫았는데도. 근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는 엄마랑 아빠한테 주무시기 전에 항상 안방까지 걸어가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자거든요. 그럼 항상 창고방을 당연히 지나칠 거 아니에요. 항상 닫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아빠 헛것 보고 창고방 열어놓는다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선이가 했던 말이,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또 그런 걸 폐기하고 절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더 무서웠던 거는 걔가 안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안방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랑 엄마 몸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다칠까 뭐 예언한 것처럼.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뭐 어머니는 다리를 조심하셔야 되고 아빠는 사고를 당할 거니까 뭐든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무교에다가 미신을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가서 엄마 다리 조심해, 아빠 사고 조심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흘려 넘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엄마가 계단에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아빠는 선이랑 이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디스크 터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자세히는 이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포괄적으로 말해보자면 시술만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병원장이 잘못 건드려서 대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살짝 의료사고 느낌이네. 네. 그래서 막 아빠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이가 너가 안 믿는다 해도 최대한 빨리 이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여기서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안방에 있던 애야 막 이러면서 한이 많으면 생긴 것도 움직이는 그 모션이 꺼림칙하다고, 나도 보면서도 생긴 것도 하는 행동도 너무 소름 끼쳤다고. 그 생긴 게 오래도록 머리 안 감은 것처럼 그 머리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머리가 떡져서 완전 막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여자가 장롱이랑 천장 사이에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저희가 안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안방 장롱에서 이렇게 얼굴 삐쭉 내면서 몸을 다 나온 다음에 안방으로 나와서 그 안방 네모난 사각을 선에 따라서 기어다니더래요. 근데 이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이게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들 똥 마를 때 약간 빙글빙글 제자리 돌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장을 그냥 네 발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뭔가 그냥 관심이 떨어졌다 싶으면 장롱 위로 다시 돌아가고, 그 자리가 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장롱 위가. 예. 사람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안방 천장 위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장롱 위에 다시 들어가고. 근데 그걸 보니까 소름 끼쳤고, 또 부모님이 잠잘 때 잠 설치셨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너가 소리 안 들리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건 뭐냐고 했더니 그 여자 손톱이 엄청 길어서 기어다닐 때마다 손톱이 끌리는 소리였다고. 근데 이게 그 소리가 약간 너무 듣기 거북한 칠판 예. 같다 해야 되나? 그 강아지들 손톱 기르면은 탁탁탁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서 끼익탁 끼익탁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근데 동생이 안 그래도 안방에서 칠판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니까 진짜 지금도 좀 소름이 돋고, 지금까지 선이가 얘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아다리가 맞으니까 그 전에 살던 사람한테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려나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선이한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에 살던 사람도 집을 뺀 건가? 했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전에 살던 사람이 좀 신앙심이 두터우신 분 같은데 그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니까 집터가 귀신들이 딱 좋아하는 어둡고 습하고 햇빛 안 들어가고 딱 그런 터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 이때다 싶어서 막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없는 게 이상할 정도의 집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가 전세로 들어왔던 건데 네. 전에 거주했던 분이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심이 충만한 정도를 넘어섰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근데 이게 저는 동생한테 듣는 게 다여가지고 예. 얘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저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던 게, 그 집에 머물면서 동생이 자꾸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 언니 나 가위 눌렸어 이런 거. 저는 경험 못하고 네. 동생 진짜 지금도 겪고 있는데, 가위 눌려서 무섭다고 막 그러다가 각방을 썼었거든요 원래. 네. 근데 동생이 무서우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종종 자곤 했는데, 처음엔 가위 안 눌린다고 신기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위가 더 심한 것 같다고 무서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혼자 자기엔 솔직히 또 무서우니까 또 제 방에 와서 자고 뭐 이러는데, 선이가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이랑 같이 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기가 좀 세대요. 그래서 잡귀신들은 못 건들 테지만 시간 지나면 오히려 좀 그것보다 센 귀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들이 오기가 생겨서 동생을 아마 더 괴롭힐 거라고. 근데 이걸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동생이 제 방에 왔을 때 언니 좀 가위 안 눌리는 것 같아 이러다가 몇 번 자니까 더 심한 것 같다고 말은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집에 있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그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할 이유도 없어서 얘기를 안 했고 안 믿었으니까. 근데 선이가 말해준 뒤에 이 귀신을 믿게 된 경험이 된 거죠. 네. 선이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선이 삼촌이 계시는데, 그 삼촌께서 원래 무당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무당되기 싫다고 짐 싸들고 그 산속 뭐 어디 깊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신기가 선이한테 온 것 같고 삼촌이 사라지고 나서 귀신이 보이고 가위 눌리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고생하는 걸 선이 어머니가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솔직히 자기 딸이 고생하는데 누가 그걸 지켜볼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전화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선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고 극대노하면서 얘기했더니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인지 결국에는 오셔서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좀 다시 만나서 선이랑 한 달 전에 만났었거든요. 나 또유님한테 사연 제보하고 싶은데 그때 있었던 일 한번 다시 얘기해서 해보면 안 될까? 이랬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기억은 그렇게 정확하진 않대요. 자기가 내뱉은 말과 봤던 형상들 저는 충격이니까 기억이 잘 남지만 그쵸. 걔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이번에 다시 얘기했을 때 딱 세 귀신은 기억이 난대요. 센서 등 작동하게 했던 머리 산발 귀신이랑 수납장에 있던 펭귄 귀신이랑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안방 귀신 해서 이 세 귀신에 대해서 설명 듣고 나니까 걔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자기도 솔직히 좀 손에 꼽힌대요. 봤던 귀신들 중에서는. 지금은 삼촌께서 신내림 받으셔서 그런 현상들은 못 보지만 간혹 꿈자리에 누군가 다칠 것 같으면 그냥 꿈을 꾸거나 며칠 뒤에 또 그런 꿈을 꾼 사람이 다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게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이다 싶고 다행이지. 예. 아 근데 그 집이 그때는 어렸을 때라 많이 못 느껴서 그런데 그 집 위치에 제가 지금 출근길에서 그 집을 많이 보거든요. 왔다 갔다. 네. 근데 저녁에 보면 좀 무서워요. 제가 겪은 게 있어서 그런지 저녁에 보면 무섭고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는 또 그늘져 있고 약간 그런 아파트고 그 뒤에 좀 산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아파트여서 살다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하고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네. 집에서 결국에 나오게 된 거죠? 전세 끝나서.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제가 할머니 댁에서 통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짐 싸들고 할머니 댁으로 갔고 저희 집은 거기 만기 다 태워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내면서 좋은 일은 정말 못 봤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때 그런 아파트들은 저도 경험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진짜 뭐 누가 다치거나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요. 그런 집은 진짜 뭐 잘 지내던 가족이 뭐 뿔뿔이 흩어진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네. 근데 그분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린님. 네, 맞아요. 예. 겪은 게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좀 들으실 수 있다면 과거의 일이라도 또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어느 집이든 귀신이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집에도 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겠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롱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장롱 위에 그래서 비워두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요즘엔 너무 좋은 게 아파트들이 붙박이장이잖아. 네, 맞아요. 그죠? 위에가 없어요, 이제는. 아주 없지. 잘 발전되고 그 미신에 관련된 무언가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좀 괜찮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말씀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주셨고 직접 또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어딘지. 제가 이렇게 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맞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음산하더라고. 음산해야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겪은 이야기거나 아니면 내 주변 지인이 귀신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띵띵똥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대부분 귀신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띵띵똥님,
네. 닉네임이 띵땡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 귀신보다 무서운 게 뭐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떨리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네, 안 떨려요? 너무 떨려요. 5분 정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무슨 네. 말을 하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띵띵똥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대학생입니다. 예. 매일 아침에 업로드되는 시들물을 들으면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나이스하네요. 제가 반년 전쯤에 친오빠의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친오빠의 사연을 뺏어와서 이렇게 참여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친오빠분은 왜 참여를 안 하신대요? 오빠는 바빠가지고 아하. 이제 그리고 애초에 저랑 오빠랑 엄두도 못 내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항상 참여는 해보고 싶었는데 또 뭐 유튜브에 그죠. 나오는 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없이 저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듣게 된 계기는요. 어느 날 명절이었어가지고 친오빠의 집에서 놀기로 하고 네. 만났는데 뭐 둘이 만나면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돌비 들을래 해가지고 TV로 돌비 채널에서 옛날 동영상으로 돌려가지고 안 봤던 동영상을 켜가지고 누워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빠가 갑자기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멈추고 그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하고 제가 뺏어왔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예체능 쪽으로 전공을 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 오빠는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야로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돌비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외국 유학은 해보지 않았는데 또 오빠의 상황을 봤을 때 유학생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외국 대학에 들어가 보면은 외국인 친구도 많이 생기겠지만 또 한국인끼리 똘똘 뭉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오빠랑 밥도 먹고 아니면 무슨 고민 상담하고 하는 한국인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 오빠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까 편의상 돌순이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돌순이 누나랑 한식 뷔페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각자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밤늦게 돌순이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가 집에 있는데 밖에 어떤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와주면 안 되냐고 자꾸 계속 얘기를 하길래 오빠 집은 돌순이 누나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이었고 네. 또 외국은 그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길에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나갈 생각은 못하고 전화로 돌순이 누나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전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창밖에서 그 남자가 자기 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서 제발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오빠는 본인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남자니까 하는 마음에 옷을 챙겨 입고 돌순이 누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 주변에 남자가 있다고 해서 돌순이 누나 집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 주변을 살피면서 집까지 올라갔는데요. 집은 3층이었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면서 문 앞까지 올라갔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누나 집 앞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괜찮으니까 문 좀 열어줘 라고 했고 누나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물어보려는 순간 누나가 아니야 그 사람 안 갔어. 지금 뒤쪽 화단에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올 거야 라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가로 가서 주변을 다시 보면서 화단을 보고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고요. 누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나가 양손으로 눈을 이렇게 다 가리면서
지금 그 남자가 나한테 레이저 쏘고 있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이 누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당황스럽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창을 닫아서 잠그고 커튼을 치고 누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안심시켜서 기다려준 후에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에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 저녁이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려서 봤더니 또 다시 돌순 누나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누나는 또 일주일 전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가 또 왔어. 문을 계속 두드린다. 무서우니까 빨리 와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일주일 전 일이 떠올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땐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누나에게는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면서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무 일 없었던 거 기억하지? 문만 꼭 잠그고 안 열어주면 안전하니까 그 남자가 갈 때까지 좀만 기다려보자. 누나는 계속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던 누나가 갑자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을 하면서 통화를 하던 그 전화에서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와서 추측하기로는 핸드폰을 내던졌다든지 던지고 딴 데로 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통화는 계속 이어져 있어가지고 오빠가 누나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통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섬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네. 이게 철퍽 댕그랑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렸대요. 그래서 순간 오빠는 소름이 끼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그래서 오빠도 격양돼서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소리치는데도 여전히 대답은 없고 그 소름 끼치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무섭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누나 집에 급하게 뛰어가게 됩니다. 이제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없는 집같이 조용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벨소리는 또 안에서 들리는 것 같고 무서운 마음에 911에 불러서 문을 뜯게 됩니다. 문이 뜯어진 집은 완전 강도 같은 집처럼 난장판이었는데요. 방 안에 누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불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911 사람들이랑 오빠가 이렇게 그 시선이 화장실로 꽂히면서 갑자기 정적이 한동안 맴돌았대요. 예. 그 화장실에 시선이 꽂히면서. 근데 그 화장실도 누군가 있다고 하기에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그 문을 열어봤더니 화장실 바닥이랑 벽 여기저기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그 위험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앉아 있었던 돌순이 누나는 멍한 표정으로 휘쩍휘쩍 웃고 있었는데 누나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누나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누나는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에 걱정이 돼서 병원 측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상태를 설명을 들었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뭔가 이상하다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살이 아물어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상처가 나기 시작한 시점이 실려간 당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했을 때 그 한식 뷔페를 아무 일 없이 간 날 이전부터 울순이 누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태로 함께 오빠와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돌순이 누나의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머니가 돌순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당황한 기색이라든지 걱정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예. 그 일이 학교나 어떤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는 게 두려워서 입막음을 하러 다녔다고 해요. 오. 그래서 그 후로 한동안 그 누나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누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해 듣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 돌순 누나가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신병원에서 어떤 방법은 모르겠지만 퇴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누나는 현재 모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환경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지내왔다면 지금도 온전치 못한 상태일 거라 추측하는데요. 오, 그것도 무섭네, 은근히. 예.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일이 과거가 어땠고, 어떤 행위를 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호호 웃고 떠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는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과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아픈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네. 어쨌든 어떠한 병이어도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네. 사람을 해야 할 그럴 위험성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니까요. 네. 야, 그래도 오빠분의 이야기를 전달을 대신 해주신 건데 굉장히 그래도 뭔가 귀염뽀짝 뭐 요즘 단어인가요? 그게 어떤가요? 귀염뽀짝이요? 네, 그런 저도 식으로 또 전달 잘 MZ가 해주셨네. 아, MZ가 아니시라고요? 네. 20대 후반이면 MZ 아니에요? 잠깐만. 안 쳐줍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 후반도 MZ가 아니라는 또 충격적인 소식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 후일담이 있는데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빠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후에 충격으로 상담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또 많이 극복한 상태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게 네. 주머니가 있는 후드티 있잖아요. 아, 많죠. 대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나 어떤 캥거루 같은 배에 어떤 주머니가 있거나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화면이 떠올라가지고 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진짜 준비해주신 거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해주시네. 준비했으니까요. 그쵸. 아유, 그래도 오늘 띵띵똥님 네.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셨고, 오빠분이 겪었던 또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변 가족부터 인터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가족분들 중에서도 내가 바쁘기도 하고 난 또 이야기 전달도 잘 못하니까 참여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말을 좀 전달을 잘 하니까 우리 가족부터 한번 인터뷰 해보시면 아마 좀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타지방을 또 물색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저희 때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오. 지금도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긴 하지만 좀 뭐 비하의 의미였긴 했죠. 예. 그런 공돌이 공순이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런 메카 중에 하나가 구미예요. 도시 구미. 구미에 공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구미로 가게 됩니다. 뭐 공장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채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공채는 이제 스펙이 많이 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 업체들이 엄청 많았어요.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웃소싱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 회사 소속으로 해서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 한 명하고 그리고 형님 세 분이 딱 저랑 같은 날에 그 용역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가서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막 찍어내던 시기라 가지고 핸드폰 뒤에 껍데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같이 들어왔던 동기 5명, 저를 포함한 5명이 굉장히 우정이 끈끈해집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3교대, 2교대만 이렇게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3교대, 2교대라도 항상 같은 파트 때 이렇게 일을 하면서 더더욱 좀 끈끈해졌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공채가 아닌 용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수량이 줄어들어서 손이 필요 없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장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이 들어갔던 동기 5명이 딱 그 공장을 잘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인원 보충이 필요 없다고 공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구미가 굉장히 타지에서 오시는 공돌이 공순이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숙소도 원룸을 잡아줘요. 그래서 한 원룸 건물에 저희 5명이 다 그 숙소로 잡고 한 방씩 얻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다니던 거기 생산 공장이 저희가 못 가게 돼서 용역회사에 있던 직원분이 저희 보고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뜰 것 같다, 2주 정도만 쉬었다가 다른 공장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알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저희는 그냥 다른 데 구하고 이런 것보다 그 용역회사도 굉장히 저희한테 잘해줬고 회식도 뭐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겠다 하고 5명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막상 뜻하지 않은 2주라는 휴가가 아닌 휴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나, 타지인데 뭘 하나, 맨날 그렇다고 뭐 PC방 가서 게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술을 먹고 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그 통보를 저희가 일요일날 받게 됩니다. 일요일날 받아서 월요일날 원래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 안 하고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그 형님 3분하고 제가 동갑 1명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동기가. 이 형님들은 그냥 A, B, C라고 하고 친구는 어차피 동갑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A 형님의 원룸방에 다 같이 모여서 짜장면을 시켜서 열심히 둘러앉아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2주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허무하게 있지 말고 어차피 날도 덥고 여름인데 우리 어디 그냥 휴가나 갔다 오자, 놀러나 가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A 형님께서 그러면 우리 본가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본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시골이래요. 시골이고 본가 근처에 계곡도 있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본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형님 시골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장난을 치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시골에 에어컨이 그리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 무슨 에어컨입니까? 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로 좀 못 버텨요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이 형이 발끈하면서 아니라면서 우리 집은 틀리다면서 싹 꽂혀가지고 얼마나 현대식으로 잘 돼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리고 내 방은 건물 따로 있다면서 막 이래 자랑 아닌 자랑을 막 하더라고. 자기 집 잘 산다고. 그래서 진짜냐, 그래 내 방에 내 건물에 다 에어컨 달려있다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냐고, 알겠다 가자 해서 마침 B 형님께서 스타렉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하자 해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는 지역이 아직도 마을이 존재하는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갔는데 진짜, 그러니까 구조는 옛날의 주택 구조에 마당 크게 딸린, 그리고 마당이 약간 작은 텃밭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로 다 포장되어 있는 아주 널찍한 마당이었고, 마당 중앙에는 평상이 크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집 건물이 3개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누가 봐도 좀 대저택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옛날식 주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옛날 시골 주택이나 좀 잘 사던 주택들의 크기, 모양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사시는 건물이고, 왼쪽에는 형님이 구미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태를 주거나 뭐 이러려고 했지만 딱히 그럴 이유도 없이 좀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하나, 그리고 왼쪽에는 역시나 뭐 창고나 이런 걸로 쓰는 용도의 또 하나, 이렇게 3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형님 방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건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안에 양변기로 다 잘 돼 있고, 샤워실까지, 주방도 따로 조그맣게 있고, 정말 그냥 단독 집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래서 지긴다, 무슨 펜션 같다 이러면서, 펜션 온 것 같다, 와 지기네 이러면서 막 전부 다 이제 들뜨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좋으니까.
와, 근데 왜 이렇게 살면서 뭐 하려고 구미와갖고 일합니까? 이러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날은 또 짐을 풀고 가까운 계곡을 갔지만 저는 또 계곡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마 계곡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날 역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이렇게 놀고 한 2, 3일쯤이 지났어요. 역시나 어차피 건물은 따로이기 때문에 크게 막 소리 지르지 않은 이상은 부모님들이 주무시는 데까지 피해는 저희가 없으니까 건물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방 안에서 술판을 벌려서 또 술을 막 먹었어요. 술을 막 먹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두 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하다가 아버님께서 방에 오시더라고요. A형 아버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서 너가 아직도 술 먹나면서 그러시길래 아, 예, 먹고 있습니다. 아버님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제가 장난을 쳤는데 아버님께 좋지 라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아버님이랑 연이 되고 아버님과 친분이 쌓이면서 또 아버님과 잦은 술자리와 이렇게 해서 그 A형 집을 간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정말 끈끈해졌어요. 저희도 엄마 아버지 하면서 그냥 그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삼시세끼 다 차려주시고 되게 저희한테 잘해주셨어요. 부모님들 너무 좋으셨고 사람들도. 근데 신기한 건 한 번도 밖을 안 나가시더라고요. 잘 일을 하러 안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제가 A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님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 그냥 한 번씩 일 있으면 나가고 일 없으면 그냥 안 나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러니까 아니 뭐 말해줘도 모를기야 이러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뭐 물어보는 것도 실례겠다 해서 맞아요 부럽네요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가다가 또 그날도 역시나 저희는 술판이죠. 놀러 간 거기 때문에 해서 술판을 막 하다가 제 동갑내기 친구하고 저하고 담배를 태우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당을 거쳐서 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창고에서 막 부수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라고 쳐다봤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짐을 막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집으로. 막 진짜 양손 가득 엄청 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이러니까 안 잤다 내일 일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물건 챙겨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는데 도와드릴까요? 이래갖고 그래 와라 도와도 이래가지고 저희가 담배 피러 가는 걸 멈추고 아버님 어머님 짐 옮기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도와드리는 짐들이 장구, 부, 꽹가리 그다음 각종 뭐 도구들 막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도와드리고 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죠. 아버지 어디 뭐 풍물놀이 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뭐 이렇게 악기가 많아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풍물놀이가 아니고 이러면서 이 말하면 니 알란가 모르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갖고 뭔데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일 구판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구판이요? 그러니까 니 군 먼저 하나 이러시길래 제가 아버지 제가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자마자 아버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짜 표정이 원래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의 표정이었다가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시더니 제가 아버지 뭐 문제 있습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아니다 그래 니는 모를 수는 없겠다. 잘 알겠네 하시더니 그 A형 어머니께 얘 한 번도 내가 본 적 없는 케이스인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어머니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들 노는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라 너는 가라 이제 뭐 담배 피러 가라 이러면서 엄청 태토내셨어요. 어머니께서. 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저희는 담배를 태우고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머지 술을 막 먹고 잠이 들었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 그렇게 잠이 들어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구판으로 가셨고 집은 저희밖에 없으니 어머니께서 쪽지를 하나 남기시더라고. 냉장고에 뭐 된장찌개 재료니 반찬이니 그리고 바베큐 그릴에 수시니 이런 거 준비해놨으니까 즐겁게 먹고 놀아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긴다 이러면서 오늘은 좀 밖에서 제대로 고기 구워가지고 한번 파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막 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전부 다 뻗어가지고 한 명은 막 툇마루에 기역자로 엎드려가지고 자고 있고 한 명은 그 마당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막 놀다가 잠이 들었죠. 저는 이제 얌전하게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앞에서 잠을 들었고 그냥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강짱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러면서 딱 쳐다보니 아버지세요. A형 아버지. 야 아버지. 아버지 뭔데요? 왜 벌써 오셨어요? 어떻게 왜요? 이렇게 됐죠. 네. 하니까 아버지께서 강창아 내 한 번만 도와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뭘 도와드리는데요? 이러니까 아버지랑 한 번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요. 어딘데요? 어딜 가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아버지랑 구판 한 번만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안 돼요 저 그런 데 안 가요 이러니까 괜찮다 진짜 아버지 믿고 한 번 같이 가자 한 번만 가도 한 번만 도와도 막 그러시길래 당연히 저는 무당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잖아요. 저는 단지 그냥 좀 본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정신 차리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당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웬만큼 느끼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아무것도 없다. 저희 작은 이모가 무당이긴 한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네가 오면 금방 끝날 것 같다. 진짜 아버지가 한 번만 도와두고 아버지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라면서 막 그렇게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아버지 멀어요? 물어보니까 거리가 조금 된데 아버지 차를 타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하고 출발을 합니다. 거기 구판으로. 마을을 들어섰을 때부터 마을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인기처럼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폐마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엄청나게 조용했고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저희가 구판으로 도착을 했을 때는 그 마을에 있는 웬 집인데 오면서 들었던 대충 내용은 굿을 받는 친구가 중학생 여자 학생이었어요. 이유는 빙의 환자였고 촌도하기 위해서 구판을 열었던 거죠. 그냥 구판 열리는 그 집으로 탁 갔는데 온 마을의 어르신들부터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구판은 완전 아수라장이 돼 있고 그 마당에 있는 조그마한 평상 위에 무당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의 한 명 그리고 그 옆에는 신엄마인지 아니면 단순 그냥 나이가 많은 무당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한 분 그리고 그 옆에 A형의 어머니께서 그 무당분을 이렇게 막 부축을 하고 있었다 해야 되나? 이렇게 어깨를 빌려주고 있었어요. 지쳐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 무당이 그리고 나서 온 바닥은 뭐가 막 날려있고 부서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이미 굿을 누가 봐도 한 두세 번은 치른 것 같은 그리고 한편에는 다른 악사분들이 좀 지쳐서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런 바라지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무당분들 속해 있는 바라지 분들이 막 이것저것 조금씩 치우면서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계셨고 그리고 누가 봐도 구판의 주인공인 중학생 여자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께서는 마루에 앉아서 그냥 넋놓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 그 건물 안에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누가 봐도 여학생 아버지로 보였는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태우셨는지 선인장이 막 나있고 제떨이에 그래서 제가 A형 아버님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가 온 거를 뭐라 해야 되지 인지를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니를 보고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네가 누군지 알려고 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겨를이 없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근데 그 방에 그 거실을 딱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약간의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셨는지 저를 보고 두 손을 잡고 너무 와줘서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면서 막 인사를 연신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그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 때문에 왔으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왔는데 제가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뭘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지만서도 일단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실로 가서 아버님과 그렇게 인사드리고 A형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의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소파에 앉아서 줄담배를 태우기 시작하시고 저는 이제 그 여학생의 방으로 갑니다. 갔는데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와 근데 한기가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와 하면서 우와 떨린다. 몸이 추워서 걔가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추워서 우와 떨린다 하면서 이렇게 문을 싹 열고 싹 들어갔는데 문을 열면 왼쪽 편에 바로 침대가 있었고요. 예? 그 침대에 웬 아저씨 한 분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술 갖고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진짜 기창 다 떨어지게 술 갖고 와!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방의 구조를 잠깐 본다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바닥에 커터칼하고 가위가 있었어요. 그게 위험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가위를 줍고 칼을 줍고 주머니에 놓고 다시 그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할머니로 변해 있었어요. 아저씨가 아닌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나 무섭다. 나 너무 무섭다. 무섭다. 그냥 계속 이 말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다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맞박을 팍 때리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개를 천장으로 올려서 이렇게 맞박을 때리고 눈을 감고 다시 떠서 쳐다봤을 때 다른 어떤 한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아니 뭐야? 예.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죽어라고 뚫어져 쳐다보더라고. 그냥 환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한참을 저도 눈싸움에 지기 싫어서 한참을 꼬라면서 무절기인데 이러면서 하니까 여자가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웃길래 제가 어이가 없네 하고 눈 감고 떴는데 웬 남자아이로 변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는 놀고 싶은데 그냥 이 말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어찌해야 되노 이러면서 답이 없노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모한테 전해야 되나 혼자 당황해서 그냥 한 곳에 한 침대에 분명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4번의 모습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쳐다봤는데 3번째로 봤던 여자,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던 여자가 또 엄청 환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 저도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짝다리 짚고 서가지고 꼬라보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 기억은 거기서 끝이에요. 일단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기억은 여기서 끝이고 눈을 떴을 때는 그 A형 아버지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밖을 봤던 상황은 아버지께서 짐을 막 챙기고 계셨고 가지고 갔던 짐들을 챙겨서 차에 싣고 계셨고 나머지 바라지 분들, 무당분들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마을 분들은 박수치고 방방 뛰고 아유 잘됐다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진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어요. 밤이었고 주위를 대충 둘러봤을 때는 A형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고 저는 아직도 차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이러면서 막 하는데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고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근육통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대가리야 이러면서 차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담배를 물고 한숨을 계속 쉬고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다들 웃으면서 마당에 식사를 차리고 계셨고 A형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대문으로 열고 들어오는 걸 보시고 아이고 강창아 고생했다 일로 오니라 이러면서 니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싹 체리 나왔다 빨리 물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저를 반기고 친구랑 그 다음에 형들도 대충 아버지가 어머니께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그 A형이 추가로 뭐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분위기는 알고 있다는 분위기. 제가 그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반응이었어요. 보통이라면 니 뭐하다 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야 되네. 그런 말은 전혀 없고 그냥 고생했다 와서 앉아라 빨리 먹자 먹고 또 놀고 자자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음식을 보자마자 너무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제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오늘 그냥 일찍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죄송하다면서 하니까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빨리 가서 니 쉬라.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 보고도 너가 절대 짱이 자는데 막 방해 안 되게 해라 하면서 막 신신당부하시면서 하길래 저는 들어가서 고요히 잡니다. 예. 자고 다음날 깼죠. 깨니까 또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 준비 중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태우고 계셨어요. 밖에서. 저도 담배를 피러 나갔죠. 당연히 자고 일어났으니까 물 한 잔 먹고 담배를 피려고 딱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담배 태우고 계시네. 저 나중에 오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일로 온나 니도 이제 성인인데 뭐 됐다 아버지를 한 대 태우자 하면서 아버지께서 직접 담배를 물려주시고 저한테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불을 숨기면서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피고 있으니까 됐다 막 편하게 피라 임마 이러면서 남자가 다 커가지고 임마 이러면서 같이 늙어가는 체질에 뭐 됐다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랑 정말 그냥 친구 선배 선후배 사이 같이 그냥 담배를 태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제 일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버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 아이 방 들어가서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놈들 4명을 봤는데 본 후로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한 5분 정도 뭐 그냥 담배만 태우시다가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제가 아버지 방으로 가서 그래 니 어제 와준 거는 내 제가 살면서 절대 은혜를 잊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도 니를 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앞으로 아버지 악사일도 이제 더 이상 못 할 거다. 더 이상 안 할 거다. 니도 뭐 아버지랑 인연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니도 그렇게 알고 아버지랑 연이 되면은 언제든지 아버지랑 같이 놀러도 가고 하자. 어제 일은 너무 고마웠다 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주시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겪었던 일은 어떻게든 저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버지 어떻게 아실 거냐. 아버지도 악사시면 알 거 아니냐. 영적인 일에 무속적인 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미래를 어떻게 알겠냐. 그냥 아버지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한숨을 쉬시고는 내가 네 첫날 오자마자 네 위에 있는 어르신 내가 봤다 하시더라고요. 예. 아, 아버지도 끼는 있으신가 보네요 하니까 당연히 있지. 악사들도 끼 있는 사람 많다 이러면서 보일 거 다 보이고 듣는 거 다 듣고 느낄 거 다 느끼면서도 다만 신이 없고 힘이 없을 뿐이지 우리도 다 안다. 근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악사를 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악기로 도움을 주는 흔히 말하는 그냥 도우미밖에 안 되는 거다. 아 그러십니까? 몰랐어요. 그런 건 몰랐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첫날 오자마자 네가 예산 놈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아 그러시냐? 그러면 혹시 저희 누나 보셨냐? 이랄까. 아 니는 그분을 누나라고 칭하느냐 물어보길래 아 예 그렇죠. 저는 그분이 직접 자기 뭐 누나라고 했고 누나 부르라고 한 것 같다는 기억이 있어요. 이랄까. 아 그러냐. 그래 너 그 누나 그래 내가 봤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어제 구판을 갔을 때도 자기가 간 이유는 악사들도 지쳐서 더 이상 악사 몇 명이 그만 못하겠다고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간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니한테 도움을 청한 거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어떻게 돼? 제가 그 방에 이래가지고 제가 그 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방에서 제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나왔는데 저는 눈을 한 번도 이렇게 힘없이 반만 뜨는 반달눈처럼 눈을 잘 안 뜹니다. 일단. 근데 아버지께서 그 여학생 아버지하고 담배를 태우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방에서 탁 나오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밖으로 걸어가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야 어째 됐노 뭐 봤노 뭐 어째 됐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보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라 이러더랍니다. 제가 그냥. 근데 그 표정이 아버지께서 저를 봤던 제 표정이 아니었대요. 딱 누가 봐도 그냥 다른 사람의 표정으로 보이더랍니다. 표정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직감을 하셨답니다. 절대 강짱이가 아니구나. 이 사람 지금 강짱이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소파로 가서 앉으셨고 제가 신발을 신고 쩌벅쩌벅 걸어 나가서 젊은 무당 있죠. 젊은 여자 무당이 지쳐가지고 그 A형 어머니한테 부축받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 했잖아요. 평상에. 그 앞에 탁 가더니 그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제가 쓰다듬어 주더니 그 여자애 보고 제가 6시까지만 기다려라. 아침 6시까지만 기다리고 닭 한 마리 준비해라. 수탉으로 준비해라. 준비해서 마당 중앙에 놓아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일단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머니께서 야 강짱아 와그라노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오셔서 신경 쓰지 마 니는 신경 쓰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아버님 말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마당 정중앙을 제가 구판하면 명석도 깔아놓잖아요. 거기 정중앙을 뚫어들어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제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젊은 무당분 옆에 있던 나이 좀 드신 노인 무당분께서 닭을 한 마리 가지고 오시더랍니다. 수탉을 엄청 큰 거를 그거를 금색 보자기에 막 싸가지고 애가 움직이지 못하게 싸서 이렇게 탁 놓더랍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던 그 마당 중앙을 그렇게 한참을 하고 아침 6시가 되긴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이런저런 움직이고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닭만 죽어라고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냥. 그리고 대망의 6시가 되었죠.
정말 신기한 게 6시 땅 되자마자 닭이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마당에 있던 닭이 막 우는데 제가 그제서야 일어나서 그 닭 앞으로 가더니 울고 있는 닭의 목을 꺾더랍니다. 옆에 있던 젊은 무당 보고 칼 가져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젊은 무당이 저한테 칼을 쥐어주니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닭을 치더랍니다. 치고 그릇 가져온나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릇을 줬답니다. 그 닭을 거꾸로 들고 피를 빼더랍니다. 그릇에다가. 피를 빼고 닭은 A형 어머니께 드리면서 삶아라. 이거 삶아라. 그래서 뭐 때문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친절하게 먹을 거니까 삶아라 했답니다. 제가. 먹을 겁니다. 삶아라 하고 피를 받았잖아요. 피를 받고 이제 젊은 여자 무당 보고 애 데리고 온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빨리빨리 데려오소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왔고 마당 정중앙에 있는 그 닭이 있던 자리에 애를 눕혔고 그러더니 제가 그 여자 학생의 백보에 닭피를 붓더랍니다. 다 붓고 나서 자 이제 됐고 그 젊은 여자 무당 보고 원래 하던 대로 고판해라. 다 끝나고 닭 삶아지면은 나를 깨워라 하고 아버지 차로 가더랍니다. 가서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자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그분은 쿠판을 해서 구수했고 A형 어머니께서는 닭을 다 삶아가지고 발도 동동 부리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깨우러 가야 되나. 근데 무섭고 갑자기 상황이 좀 아리까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가보겠다 하고 가서 저를 살짝 흔들었는데 바로 그냥 일어나서 닭 다 삶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아버지께. 다 삶았다고 하니까 가자 라고 가서 마당 평상에 상을 차리는데 어머니께서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차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이 삼계탕 먹듯이 그냥 차렸답니다. 상을. 근데 제가 거기에 딱 양반다리로 앉아서 상을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께서 상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김치하며 소금하며 후추하며 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밀어내고 닭이랑 물만 삶아져 있는 그 그릇을 들고 평상 바닥에 탁 놓더랍니다. 놓더니 그냥 정신없이 손으로 막 뜯어먹더래요. 그 닭을 막 뜯어먹고 허겁지겁 뜯어먹고 국물까지 싹 비우더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딱 비우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문득 기억나는 게 이게 그러면 그게 닭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게 뭐냐면 얼핏 기억나는 게 잠깐 정신 들었을 때 앞에 흰색 덩어리를 제가 입에 자꾸 넣고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닭이었구나 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 그거는 또 기억이 싹 나는갑네 이러시길래 몰래 처음에는 막 머리 아파서 정신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흰색 덩어리 같은 걸 자꾸 입에 쳐놓고 있던 그 기억은 좀 있네요. 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닭을 다 먹고 다시 그 젊은 여자 무당 앞에 가더니 머리를 또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다 말하고 다 끝났으니까 정리하고 가는데 한 가지 명심해라.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니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그 노인 무당 있잖아요. 노인 무당분한테도 니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돼지도 삶고 닭도 삶고 잔치 벌려라. 잔치에서 맛있게 먹어라. 대신에 절대 닭을 구워서도 돼지를 구워서도 안 된다. 무조건 삶아서 해라.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무조건 굽지는 마라. 삶아라. 그냥 삶아서 먹어라. 그렇게 잔치를 다 벌리라. 그리고 A형 아버지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이제 저랑 갑시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차에 들어가서 뒷좌석에 잠이 들었고 이제 아버지는 정리해서 막 하시고 그때 잠깐 제가 깨서 봤던 건 다 끝난 상태로 된 거죠. 다 끝나고 아버지께서 챙기고 갈 준비를 하는 걸 제가 잠깐 깼을 때 본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는 딱 끝이 납니다. 아버지랑 이야기를 그렇게 끝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 무당이셨죠. 전화를 막 이렇게 한참을 받으시면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또 담배를 태우시면서 전화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저는 아버지 방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통화를 다 끝나고 나서 방에 돌아오셨는데 막 킥킥킥 웃으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그래갖고 아버지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막 물어보니까 아이고 니도 참 대단타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야 니 그 나이 많은 무당 기억나지? 이러니까 예 기억나죠. 그분이 방금 전화 오셨는데 니 보고 참 진짜 대단하단다. 그리고 제가 한 것도 없고 좀 기억도 안 나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라니까 일단 아버지 생각은 니가 빙의 됐는데 그 빙의가 니가 알다시피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 근데 그분이 니한테 빙의 되면 니 몸이 버틸 수가 없을 텐데 어째 니가 버텼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신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닌데
그런 분이 니한테 들어가면 네 몸이 버틸 수나 있겠나? 그 힘을 어떻게 네가 다 받아낼 건데, 어떻게 버틸 건데 그 몸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데, 네 생각해봐라. 풍선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커지지만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되노? 터진다 아이가. 맞죠. 니도 그래 될 수 있다고. 엄청 위험했다고. 근데 니 희한하게 버티다 이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말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야 내가 말린다고 되나?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 이미 벌어진 일에 만약에 네가 잘못돼가지고 이래 됐으면 그냥 나는 죽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냥 삭제하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노인 무당분께서 그러셨답니다. 참 진짜 나도 참 이 일을 오래 했지만서도 참 이렇게 뒤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왜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러니까 가가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 했노? 여기서 잔치하고 가라 했다 안 하더나. 그 말대로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하는 와중에 저게 나무에서 걸터 앉아있던 할매가 와가지고 우리 흐뭇하게 쳐다보고 가셨다고. 그리고 나서 그 노인 무당분이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그냥 이대로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닭다리 한 조각, 그 다음에 수육 한 몇 덩어리, 그 다음에 탐색나물 반찬, 밥 해가지고 그 집 문 앞에 놔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그때 그 방금 봤던 할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랍니다. 기분 좋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고 나서 잔치가 끝나고 무당분들이랑 바라지분들이랑 다른 남아있던 악사분들하고 그 외지인들은 다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시고 늙은 무당분하고 젊은 여자분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서 그 나무를 앞을 지나가는데 할매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할매가. 당산나무 할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말을 했구나. 참 오래 사고 볼 일이라 생각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악사 일을 안 하셨고 근데 악사도 꽤나 유명하신 악사셨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뭘 믿고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저를 따라서. 어머니 손맛이 너무 좋아서 지금 한밭집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동네에서. 네네. 네, 그렇게 아직도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끝나고. 이거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사건이네.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렇겠죠. 너무 디테일해지면 네, 시간이 긴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다 쳐냈죠. 어떻게 보면. 아니 쳐냈는데도 이 정도고 너무 섬뜩한데. 네, 그리고 그렇죠. 강장님께서 한 행동도 이해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막. 저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저희 이모한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근데 이모도 참 자기도 뭐 그렇게 처리하는 건 나 처음 들어봤다고.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만의 방식이거나 그분이 그냥 그 젊은 여성분의 길을 올려주거나 그분의 그걸 해줬는 게 아니겠냐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강장님께서 시간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시간 되실 때마다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시들무에서 강장님 하면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귀족이신 분들은 돌벤져스로 유명하신 분이죠. 강장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라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돌비 강장 검색하시면 정말 과거의 영상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주행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무속에 관련된 거, 특히나 귀신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강장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강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장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강장님이 또 바쁘신 와중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네. 짧은 거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옴니버스의 형태의 이야기인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강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거는 제가 살던 동네에 근처에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이 지금은 기찻길부터 시작해서 생태공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강에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뭐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귀찮았는데 예전에는 완전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기찻길도 펜슬이나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기찻길을 넘어서 그냥 걸어서 강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강에 가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물이 좀 더럽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막 더럽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강가에서 막 놀고 물에서도 수영도 하고 하면서 많이 놀았어요. 그렇게 친구 여럿이서 이렇게 노는데 밤이 돼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워낙 원시시대로 살았기 때문에 팬티만 입고 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조금은 쌀쌀해지니까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을 지피면서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걸로 호일에 싸서 같이 구우면서 먹어가며 이렇게 막 놀고 있었죠. 이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완전 어두운데 저희가 그때 당시 한 6명, 7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심히 감자나 고구마나 까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강가를 쳐다보는 쪽으로 앉아가지고 불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 뒤쪽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바다 네. 쪽으로. 근데 이게 뭔가 동그랑 둥둥 떠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근데 워낙 그때 당시에 또 강에 뭔가 이렇게 많이 떠내려갔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나 보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점점 이게 하나, 둘, 셋 나중에는 진짜 거의 강을 가득 메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을 지피고 있던 나무를 손에 쥐고 강가 쪽으로 이렇게 가서 불을 비추었어요. 비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에는 눈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머리가 강을 가득 메우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일단 친구들은 제가 뭐 이런 거 본다는 걸 모르던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와서 고구마랑 감자를 까먹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됐죠. 다 놀고 다음 날이 돼서 학교로 갔어요. 학교를 가서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 한 명을 쉬는 시간에 만나서 같이 지우개 축구라고 복도에서 지우개 축구를 하면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꿈에 자기가 누워있는 방 이불 주위에 땅에서 눈만 딱 내민 얼굴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때는 어릴 때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만 그때 내가 강에서 봤던 귀신이구나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딱히 무슨 일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예. 봤던 걸로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저랑 같은 학교로 다녔던 친구들이면 무조건 알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일단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바로 걸어서 뒷문 후문으로 나가면은 10초도 안 되는 거리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고, 그리고 제가 있던 교실 복도에서 바깥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바로 코앞에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 학년에 반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진짜 10반이 넘게 있었거든요. 한 학년마다 엄청난 인원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진짜 운동장에 축구 골대에 골키퍼가 5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축구를 하면. 그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밥을 조금 늦게 먹었던 탓에 운동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때 당시 또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왁스라는 청소도 자주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복도나 교실이 미끌미끌했어요. 그래서 무더운 한여름이었고 이 바닥이 좀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그냥 복도에서 한 공간에 지우개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딩도 하고 이렇게 놀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지우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진짜 뜬금없이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의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돌비님이나 저희 이 시청자분들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지 요런 폭발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폭발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리가 났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복도에 있던 여자애이든 남자아이들이든 전부 다 기를 맞고 비명을 지르고 엎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예. 엄청난 폭발음이었고 그 한순간에 그 폭발음 때문에 모든 애들이 비명 소리와 함께 엎드렸고 더군다나 거기서 정적이 흐른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운동장을 바라봤는데 운동장은 또 아무 이상 없어요. 애들이 워낙 거기는 시끄러웠기 때문에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이상 없고 그냥 학교 건물에 있던 적어도 제가 있었던 층에 있던 아이들은 전부 다 밖을 일제히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아파트 단지며 주위에 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받는 도중에 그 소방차 소리 있죠? 사이렌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무슨 사고가 났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제가 살던 동 앞에 동 네. 앞에 동이 학교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동이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 그 동이 거기에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과 구급차부터 시작해서 소방차까지 시작해서 막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 예. 경찰차하고 근데 이제 소방관들이 물 뿌리는 그 불 끌 때 쓰시는 그거를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막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갔죠. 근데 워낙 인원들이 많고 사람도 많고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보다가 그냥 에이씨 난 모르겠다 라고 집으로 간 거였어요. 그렇게 집에 가고 밥도 챙겨 먹고 간식도 챙겨 먹고 투니버스 좀 보다가 뭐 이러저러 하다가 다시 놀려고 밖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고 거기 그 사람들이 있던 자리는 완전 물바다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쪼박쪼박 궁금하니까 뭐 때문에 물을 뿌렸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나 궁금하니까 갔죠. 그렇게 갔는데 네. 그 물 뿌리는 곳에 하수구 빗물이 이렇게 안 고이게끔 빠지는 하수구들이 있잖아요. 각각 길에 보면. 근데 그 바닥이 아파트 입구 바로 앞이었고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흥건한 쪽으로 가봤죠. 갔는데 하수구 쪽에 굉장히 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개를 빼꼼내고 봤는데 안에 살색들과 빨간색들이 낭자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딱 사람의 것이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도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이씨 이거 뭐고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위에서 뭔가 제 눈앞으로 푹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고 고개를 위로 올려봤죠. 아파트 단지 쪽으로 자연히 눈이 가겠죠. 근데 아직도 층수가 기억납니다. 정확히 12층이었고 거기서 웬 여자분이 진짜 다이빙 선수처럼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위치를 다시 보고 다시 단지로 봤죠. 또 똑같이 툭 떨어져요. 다이빙 하듯이. 예. 그걸 본 거죠. 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와. 그리고 나서 저는 얼었죠. 어린 나이니까. 얼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밑에 봤다 위에 봤다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저는 그걸 한 수십 번을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보고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다음 날이 되고 또 다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잊혀질 쯤 이게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 동에 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가수구에서 봤던 빨간색 남자 그것들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애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진짜 엄청 큰 소리로 펑 하고 소리 났던 거 기억나나? 맞다 기억난다. 그거 우리 옆집에 살던 언니였는데 엄마 말로는 뭐라더라? 본드? 신나? 그런 거를 마셨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자를 하셨구나. 자기 뜻이었는지 아니 그 약품에 의한 건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나서 나이를 먹고 저희 네. 작은 이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살자 했던 사람들의 영가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자리에 얽매여서 똑같은 짓만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인 때 이야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3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너무 술만 마시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성의 친구들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동성 친구들과 마시다 보니 너무 할 말도 없고 다들 그냥 입 다물고 술만 처마시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너무 할 짓이 없이 그렇게 있는 거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심심하니까 또 친구 한 명을 불렀는데 그 친구가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억지로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야 심심한데 우리 폐가 체험이나 한번 하자. 날도 어둡고 다들 내일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가 이러면서 야 심심한데 우리 폐가나 한번 놀러 가보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야, 내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해 줬는데 걔네들이 한 번씩 놀러 가는 폐교가 있다. 우리도 그 폐교를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을 술을 먹었고 마지막에 왔던 네 번째 친구는 어차피 차를 끌고 왔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 네 차 타고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폐교를. 그래서 폐교를 딱 도착했는데 일단 그 폐교가 있는 동네 자체도 조금 은신연스러웠고 주위에 가로등 한두 개 뺀 나머지는 엄청 어두웠어요. 그래서 조금 빡빡감이 오더라고요. 저도 아니나 다를까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 중 한 명이 자기는 거기서부터 이미 겁을 먹어서 내가 그냥 차에 있을게 하고 보조석에 앞자리에 앉아서 지는 안 간다. 그냥 여기 있겠다 하고 거기 있고 나머지 3명만 폐교로 올라갑니다. 약간 산 능선, 산까지는 아니지만 능선 정도 되는 높이였어요. 거기를 이렇게 3명이서 올라갑니다. 입구로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난 압박감이 오는데 거기가 원래 사용하던 학교의 폐교가 아니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회색의 시멘트 뼈대들만 있고 복도로 보이는 곳 쪽에 난간벽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뻥 뚫려있는 그냥 뼈대만 있는 그 정도? 시멘트로 돼 있는 그 정도의 건물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워낙에 많은 그 놀던 친구들, 침 좀 뱉던 친구들, 껌 좀 씹던 친구들이 와서 놀았는지 온 사방의 벽에는 낙사로 난리도 아니었고 정말 엄청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낙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포심이 오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친구들이 선뜻 발을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내기하자. 여기서 먼저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우리 뭐 미션 같은 거 정해갖고 미션 수행 못하는 사람 10만 원 할래 말래 하면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저는 강력하게 내세웠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경상도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쫄았다는 거를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자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 그 미션이 뭐냐. 그 건물이 4층 높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도 쪽에 난간으로 된 벽이 없었기 때문에 뻥 뚫려서 1층으로 가든 2층을 가든 3층을 가든 4층을 가든 밖에서 다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가. 입구에서 바라봐도 이 사람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층 왼쪽 끄트머리에 벽을 짚고 오는 걸로 미션을 정하고 가게 됩니다. 친구 한 명이 먼저 가서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가서 정말 무난하게 갔죠. 겁도 없이 갔는데 4층에 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는데 이렇게 교실로 보이는 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격으로 한 5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탁 올라오면 복도로 보이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옆에 칸칸이 이렇게 반으로 보이는 공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은 처음에 탁 올라오면 바로 앞에 있는 벽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층으로 탁 올라갈 때 쪼그려 앉아서 밖에 있는 애들이 저를 못 보게끔 이렇게 놀래키려고 쑥그려서 갑니다. 가니까 애들이 제가 안 보이니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 계속 옆으로 나오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밖에서 마 장난치지 마라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좋다고 그냥 술도 먹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끽끽낄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입에 한 대 물고 담배를 피우고 천장을 고개로 올려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웬 여자가 침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술도 먹었겠다. 담배도 피고 있겠다. 겁도 안 나고 놀란 것도 없이 뭘 쳐다보노? 이러면서 뭘 보노? 삐삐삐 마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마 할 짓 없으면 저기 가갖고 차에 있는 내 친구나 놀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진짜 밖에 있는 애들 말고 차에 내 친구 한 명 있으니까 금방 나가서 놀려라 임마 끄지라 임마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에이 시시하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벽을 짚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친구가 올라갔는데 1층에 도착하자마자 그 친구 뒤에 제가 봤던 여자애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별짓을 안 하길래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뭐 별일 있겠나.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바로 이모한테 전화한다. 그냥 술 먹어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별일 없겠지. 그냥 따라만 가겠지 하고
4층까지 올라오고 그 친구가 약간 지가 용기를 얻었나 벽을 찍고 난간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예. 근데 그 친구가 그 끄트머리에 쓰더라고요. 근데 쓰는 걸로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었잖아요. 그럼 얘가 비틀거리다가 진짜 잘못하면 뭐 맹정신에 쓸 수도 있죠. 그 정도는 뭐 지가 가오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다 생각을 하겠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이 친구가 비틀거려서 잘못하는 순간 진짜 터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었는데 뭐하는 미친놈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첫 번째로 갔던 친구하고 정신 챙기라 그냥 쳐내려온나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뒤에 여자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아이 뒤에 서 있다가 그 뒤쪽으로 그냥 조용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별로 해코지는 안 하는 것 같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그 친구를 펑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당연히 그냥 영적인 존재, 영가가 밀어서 물리적인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서 있는데 야 갑자기 너무 서늘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내려온나 이제 됐다 끝났다 내려온나 이러니까 알겠다 하면서 그냥 안쪽으로 조심히 내려오면 되는 것을 난간도 없는 그 길의 끄트머리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한 발 알죠? 끄트머리로 걷듯이. 그래갖고 좀 위험하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자가 우다다닥 뛰어와가지고 그 친구 팍 미는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한테 욕을 하는 줄 알겠지만 저는 그 여자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만해라 이씨 하면서 미친이라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지한테 욕을 하는 줄 알고 욕 그만해라 더 위험하게 한뒤 매달린디 이러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장난치지 마라 이러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이러면서 야 니 옆에 귀신 있다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막 했어요. 그냥 니 옆에 지금 귀신 있다 이러면서 계속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 친구 겁이 완전 상실한 거죠. 그냥 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그냥 막 콧방귀 끼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계단 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그 여자가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그 친구 확 미는데 밀렸어요. 그러니까 확 완전히 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바람 때문에 밀린 듯이 이렇게 살짝 하면서 푹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술을 먹었어도 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난간 끄트머리를 두 손으로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매달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랑 그 처음에 갔던 친구랑 너무 놀래가지고 딱 잡아라 꼭 잡아라 이러면서 뛰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끌어올렸어요. 둘이서 미친 듯이 그냥 무슨 힘이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끌어올렸어요. 저랑 첫 번째 올라갔던 친구랑 그 친구를 올린 다음에 둘이서 한 10분을 밟았죠. 정신 못 차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니까 지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명권이니까 미안 하면서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상황 종료하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차로 가서 차에 혼자 남아있던 친구의 문을 열고 이 미친 때문에 우리 진짜 입맛 죽을 뻔했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팍 문을 열었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차에 혼자 있겠다는 친구가.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저 가로등 쪽에서 그 친구가 내 여기 있다 이러더라고요. 뭔데 뭐하는데 이러면서 쳐다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가로등 밑에서. 그래서 제가 니도 쫄았나 이러면서 차에 혼자 있으라니까 무섭더나 막 놀리니까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먼저 집에 가보지 왜 거기 혼자 더 무섭게 거기 혼자 있는 게 더 무섭겠다 이 빙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니까 친구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니 그 앞좌석 봐봐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 앞좌석을 봤어요. 앞좌석을 봤는데 인형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뽁뽁이로 붙이는 옛날에 그 인형 뽑기에 많이 있는 그런 인형? 근데 그 친구 차에 그 인형이 뒷좌석 그 유리하고 이런 데 좀 붙여가지고 몇 개 있었어요. 한 10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인형 중에 몇 개가 운전석으로 이렇게 몇 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 있는데 왜 이러니까 안 이상하나 이러더라고요. 뭐가 이상한데 니가 가 놀다가 떨고 놓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내가 돌았나 내가 그런 거 가져 놀겠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왜 이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이러더라고요. 모르겠고 그냥 기어온나 이러면서 뭔 일인지 이야기를 해라 이러니까 일로 와봐 이야기 해줄게 하면서 가로등 쪽으로 갔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친구가 혼자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문자를 막 하고 있었대요. 문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형 하나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더래요.
근데 당연히 이 친구는 뭐 뽁뽁이가 덜 붙었나 아니면 올려져 있던 게 그냥 떨어졌는갑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줍지도 않고 그냥 여자친구랑 싸운다고 문자하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문자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 인형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씨 뭐고 이러면서 왜 자꾸 떨어지노 귀찮게 몰라 이러면서 또 문자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떨어지고 또 하나 떨어지는데 지가 문자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더래요. 왜 이상하다 생각을 했냐, 차를 내리막길로 주차를 해놓은 게 아니라 오르막길에 주차를 해놨는데 예? 인형이 뒤에서 어떻게 날라오나 이 생각을 하고 뒤를 쳐다봤대요. 쳐다봤는데 뒷좌석에 어떤 여자가 웃고 있더래요. 뒤를 보고.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기어 나왔대요. 도망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밑에 길로 마을로 이렇게 가려고 달렸대요. 근데 막상 또 혼자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무섭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로등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차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가로등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네가 난 더 무섭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건과 일은 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만 딱 이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의 강장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매력적이네 이거. 예. 더 짧은 것도 많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도 이렇게 3가지 이야기 들려주셨고 중간중간에 또 유머러스함까지 포함을 시켜줘서 이게 또 강장님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게 좀 네. 비속어를 섞어서 하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고. 상남자 중에 이런데. 상남자지. 예. 네, 제가 차마 또 방송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좀 말을 조심히 하느라 좀 힘들었네요,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는 것도 너무 또 저희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강장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기존에 원래 있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귀신들을 상대하고 목격하고 겪어 오셨는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돌비 강장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에 있는 1편부터 꼭 들어보시길 강추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